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 올라타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 그 위에 급등이 나오는 패턴. 지금은 완만하지만은 상승의 기울기가 가파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1차 분기점이 92,500원.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2월 29일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최근에 물적 분할 이준에서 또 잡음이 생기고 있는 기업입니다. NHN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NHN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자, 진격의 NHN 클라우드 사업 분할 주가에 미칠 영향은 당연히 악재죠. 여기 이 부분을 좀 볼게요. 미국의 패션 전문 도매 오픈 패션고, NHN 글로벌, 전자결제 그룹웨어 B2B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NHN 두레, 온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 기업 NHN 페이코, 그리고 NHN 일본 지사인 NHN 플레이트 등도 상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그럼 이제 게임만 남아요. 게임만. 물론 최근에 NFT 이슈를 해가지고 게임주가 강세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적 분할을 하는 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NHN은 이렇게 모회사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아래쪽에 클라우드 하는 회사, 그죠? 클라우드 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오픈마켓 패션고 운영하는 NHN 글로벌, 그리고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 NH2에 이렇게 있고, 온오프라인 결제 인프라 NH페이코 이렇게 있고, 일본 지사 이렇게 있고. 그래서 물적 분할,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물적 분할을 하고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가져가게 되면서 이 회사의 가치가 100% 모회사적으로 올라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회사냐면 미국의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대한 가치가 100% 알파벳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런 방식이 된다라면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도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 지주회사 이렇게 떼내고 그 아래쪽으로 철강 포스코, 그 다음에 수소, 그리고 2차전지, 무역, 이 회사를 다 100% 자회사로 갖고 있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가치가 100% 올라오게 된다면은 수소에 대한 가치도 모회사 거고 2차 전지의 가치도 모회사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럼 포스코의 가치는 떨어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회사들이 상장을 한다는 거죠. 상장을. 자, 그러면은 이번 그 NHN 클라우드를 예를 들게 되면은 클라우드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앞으로 메타버스라든지 그리고 마이데이터라든지 이런 정보 관련된 기술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빅데이터를 보관할 곳이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클라우드라는 사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클라우드에 대한 회사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 대한 회사에 대한 가치를 100% 지분을 갖고 있게 되면서 이 지분에 대한 가치가, 이 클라우드 가치가 모회사적으로 NHN에 올라오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상장한다는 게 문제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NFT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IoT 산업이란지 이런 그 정보 관련된 산업들이 발전하게 됐을 때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거예요. 그랬을 때 물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상장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 모회사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NHN 이 클라우드 회사에다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이 회사를 보고 이 NHN 모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조금 속된 표현을 쓰게 되면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회사 상장하게 되면서 돈만 뽑아 먹어요. 이 회사를 키우겠지만 상장을 시키면서 돈만 뽑아 먹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PBR에 영향을 주는 자산 가치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자산 가치는 솔직히 로또죠. 언제 가치가 부각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무상증자는 자본에 대한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 잉여금이 현금 자산입니다. 현금 자산이 자본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현금은 줄어들지만은 자본은 그대로 있는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NHN이 주주 환원 정책을 했을 때 지출되는 현금 자산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무상증자 이거는 그동안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더 주는 게 아니라 내 주식이 하나가 있으면 이게 2분의 1로 각각 2분의 1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건 아무 주주 가치 제고에 주주 가치에선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상증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NHN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현상이 발생됩니다. 물론 오늘은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지만은 앞으로 진짜 NHN 클라우드를 상장을 한다. 그러면 NHN 클라우드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NH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 임시 방편으로 무상증자를 해버립니다. 주주가치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적 분할하지만은 주주가치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무상증자를 하겠습니다. 한 주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주 더 주는 게 아니라 한 주 내가 가지는 한 주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로 쪼개지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기업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NHN 같은 경우는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주들이 반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NHN이 얼마만큼 회사의 가치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NHN은 본인이 했던 말을 지키냐 못 지키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은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다 나왔어요.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그리고 21선 이탈 안하죠. 단기 추세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서 5일선 올라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그걸 말씀드리죠.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고 5일선을 회복했다 이탈했다 회복했다 이탈했다 회복했다 이탈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가 5일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 그 위에 급등이 나오는 패턴. 그래서 항상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SBS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이탈했다 회복했다 이탈했다 회복했다가 타고 가다가 살짝 이탈하고 급등을 쏘아버리는 이런 패턴. 솔직히 히든 종목도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21선 지지받고 21선 지지받고 5일선 추세 전환. 지지 이평선이 바뀌어버리죠. 상위 이평선 단기 이평선으로 짧은 이평선으로 바뀌어버리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지금은 완만하지만은 상승의 기회가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분기점이 되는 가격이 92,500원. 요 1차 분기점이 92,500원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92,500원 돌파 여부를 보시면 되고요. 1차 분기점은 오늘은 또 1차 목표가 지점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펜더스트리 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얘기가 요날 나왔어요. 12월 22일 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그러면서 5일선은 현재 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